당신은 35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나를 여자로 봐줬어요.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목소리.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 없는 남편. 등산 끝나고 뒤풀이가 길어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 처음 들어본 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자기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 그날부터 67 김미숙 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5년 만에 자기 이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이 몇 시야?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미숙 씨는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바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야. 새벽 4시. 남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조하게 사실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늘 그랬듯이요. 미숙 씨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등산 끝나고 뒤풀이가 길어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반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등산은 했습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미숙 씨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조용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던 곳. 그리고 그 남자가 오늘은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 미숙 씨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곳. 남편은 그때 알았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아내의 얼굴에서 본 적 없던 표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씻고 자.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서 아직 그 집의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따뜻한 차향. 귓가에 맴도는 그 남자의 목소리. 미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제야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행복했구나.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죄책감인 건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김미숙 씨는 올해 67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째입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69.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그저 묵묵히 돈 벌어오고 밥 먹고 자는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고 집에 돈 안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미숙 씨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이름으로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밥 줘. 물 좀. 빨래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화장도 안 했습니다.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봤으니까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올까 말까. 와도 밥 먹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건강하시지? 그럼 됐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미숙 씨는 조용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존재하지만 사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요. 그러다 올해 봄,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50 플러스 실버 등산 모임, 매주 토요일, 초보 환영. 미숙 씨는 그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등산 한번 다녀와도 돼?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점심은 해놓고 가. 그게 허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숙 씨의 토요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등산 모임 날, 미숙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해놓고 나왔습니다. 집결지는 동네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이미 6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네. 반가워요. 저는 박영자예요. 이름을 먼저 말하는 사람, 악수를 청하는 사람, 웃으면서 말을 거는 사람. 미숙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김미숙이에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곧 차가 도착했고 일행은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높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르면 2시간이면 충분한 코스였습니다. 미숙 씨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체력이 달려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낯설어서였습니다. 집 밖에 나온 게 얼마만인가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시간 신경 안 쓰고 그냥 걷는 게. 김미숙 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가 뒤를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예, 괜찮아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저도 느리게 갈 테니까 같이 가시죠.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숙 씨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등산은 처음이라서요. 저도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혼자 사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혼자 산다는 말. 미숙 씨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김미숙 씨는 가족이랑 사세요? 네. 남편이랑요. 아, 그럼 좋으시겠네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미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산길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가끔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진달래 피기 시작했네요. 구름 참 예쁘죠? 미숙 씨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본 게, 꽃을 본 게, 집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고개를 들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하산 후 일행은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혼자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 집안일은 어떡하지?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올게요. 그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김미숙 씨. 이름, 또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는 밥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제때 나오면 됐으니까요. 두 번째 등산 날, 미숙 씨는 이번에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하니 그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 남자 앞에서는 말이 편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정훈이에요. 지난주에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정훈. 미숙 씨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여전히 미숙 씨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중간쯤 올랐을 때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가방에서 물과 초콜릿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나 드세요. 산에서는 초콜릿이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초콜릿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서 쉬시는구나. 부럽네요. 미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일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정훈 씨는요? 저는 작년에 퇴직했어요. 공장 다녔거든요. 이제 집에서 놀아요. 가족은 안 계세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자식은 없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가끔 외롭긴 하죠. 그 말에 미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고 같이 살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미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고개를 들어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사시는데도요? 네, 같이 사는데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미숙 씨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 짧은 말이 미숙 씨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하산 후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뒤풀이는 안 하시나요? 보통 안 해요. 집에 가야 해서요. 그럼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제가 사는 데가 여기서 가까워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자의 집에 간다? 그것도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이정훈 씨의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 같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올게요.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곧 따뜻한 녹차 향이 퍼졌습니다. 여기요. 이정훈 씨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별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는데 편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씨. 네. 오늘 편하셨어요? 미숙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편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정훈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편했어요.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미숙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 앞에서는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날 미숙 씨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미숙 씨와 이정훈 씨는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등산 후 차 한 잔. 그러다 점심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러다 이정훈 씨의 집에서 TV도 보게 되고, 어느새 미숙 씨의 토요일은 이정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미숙 씨는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으셨어요? 어느 날 이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네.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사는 게 바빴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미숙 씨는 이정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저도요. 이정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미숙 씨가 힘들어하면 이정훈 씨는 먼저 쉬자고 했습니다. 미숙 씨가 물을 찾으면 이정훈 씨는 이미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 참 예쁘네요. 저 나무 좀 보세요. 단풍 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 집에서는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대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등산을 마치고 이정훈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정훈 씨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제가 라면은 잘 끓여요. 그래요? 네. 혼자 살면서 제일 많이 해먹는 게 라면이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2그릇. 미숙 씨와 이정훈 씨는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이정훈 씨. 네. 저 오늘 집에 조금 늦게 가도 될까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는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계세요. 전 괜찮아요. 그날 미숙 씨는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의 집에서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나눈 별것 아닌 이야기들, TV를 보며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미숙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나서며 들었던 그 말.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나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게. 여름이 왔습니다. 미숙 씨의 토요일은 어느새 일상이 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밥을 차려놓고 점심 반찬도 미리 준비해두고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미숙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뭔가 달라진 아내를 느끼고 있다는 걸. 김미숙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등산길. 이정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표정이 밝아요. 미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볼을 만졌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는데 표정이 밝다니. 이정훈 씨 때문인가 봐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이정훈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요. 김미숙 씨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외롭지 않아요.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좋고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김미숙 씨, 네, 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미숙 씨랑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미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그날 하산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이정훈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정훈 씨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수 삶아 드릴게요. 더운데 시원한 거 드셔야죠.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미숙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이정훈 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물을 끓이고 국수를 삶고 양념을 만드는 모습. 집에서는 평생 자기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다 됐어요. 이정훈 씨가 국수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오이와 삶은 계란이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해서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미숙 씨가 국수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아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위해 만들어줬다는 게 좋았습니다. 맛있어요.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그 순간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 웃는 거 진짜 예뻐요. 미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쁘다는 말,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5년, 남편은 단 한 번도 예쁘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도 없었습니다. 저 예뻐요? 네. 웃을 때 진짜 예뻐요.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국수를 먹다가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왜요? 제가 이상한 말 했나요? 이정훈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요. 미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 만나고 나서 제가 여자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정훈 씨는 조용히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미숙 씨는 원래 여자였어요. 그냥 아무도 안 봐줬던 거예요. 그 말에 미숙 씨는 더 울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봐드릴게요.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됐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게 됐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화장해? 그냥 하고 싶어서. 나이 들어서 무슨 화장이야. 미숙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지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예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지워야 하나요? 어느 토요일, 하산 후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일행 중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어두웠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웃는 것도 많아지고 정훈이 씨가 잘 챙겨줘서 그런가? 그 말에 미숙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등산이 좋아서요. 에이, 우리가 몰라.
둘이 맨날 붙어 다니잖아. 할머니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미숙 씨는 부끄러웠지만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김미숙 씨 부끄러워하잖아요. 야, 정훈이 너도 좋잖아. 얼굴에 다 써 있어. 할머니들이 또 웃었습니다. 그날 이정훈 씨의 집으로 가는 길,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요. 무슨 오해요? 우리 둘이 그런 사이인 줄 알까 봐요. 이정훈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미숙 씨, 네, 우리 그런 사이 아닌가요? 미숙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요, 김미숙 씨를 좋아해요. 여자로요. 이정훈 씨가 정면으로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김미숙 씨가 결혼하셨다는 거.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이정훈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여자로 본다는 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훈 씨를 만나는 게 좋긴 했지만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기는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없으면 일주일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다음 토요일, 미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하니 이정훈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 네. 지난주에 제가 이상한 말해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김미숙 씨랑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요. 미숙 씨는 이정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이정훈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정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계속 만나요. 아무 생각 말고. 네. 하지만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등산은 취소됐습니다. 미숙 씨는 집에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뭐 하고 있을까? 미숙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이정훈 씨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혹시 등산 취소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미숙 씨는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해도 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훈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숙 씨, 비 많이 오죠? 네, 많이 와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집으로 오실래요? 등산은 못해도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미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등산도 없는데 나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숙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디? 동네 친구 만나고. 비 오는데? 급한 일이 있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정훈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산 여기 두세요. 이정훈 씨가 우산을 받아 세워뒀습니다.
옷 좀 젖으셨네요. 수건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감기 걸려요. 이정훈 씨는 수건을 가져와 미숙 씨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미숙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 닦았어요. 앉으세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정훈 씨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오늘은 생강차예요. 몸 따뜻하게 하셔야죠. 감사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비 오니까 좋네요.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김미숙 씨랑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요. 미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달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김미숙 씨. 네. 여기 있으면 편하세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편해요. 집보다 더 편해요. 집에서는 안 편하세요? 미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는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동안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야, 밥, 물 이래요. 이정훈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픈지 건강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전제품 같은 거예요. 김미숙 씨. 근데 이정훈 씨는 달라요. 제 이름을 불러주고 웃게 해주고 제가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나쁜 사람인가요?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나쁜 거 맞죠? 이정훈 씨는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김미숙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답게요. 그 말에 미숙 씨는 더 울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미숙 씨를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미숙 씨는 이정훈 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요? 네. 늦으면 또. 미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알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김미숙 씨. 현관문을 나서려는 미숙 씨를 이정훈 씨가 불렀습니다. 언제든 오고 싶으면 오세요. 전화만 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이후, 미숙 씨는 토요일이 아닌 날에도 이정훈 씨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 번,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남편에게는 동네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미숙 씨는 이정훈 씨의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김미숙 씨,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일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김미숙 씨는 집에서도 맨날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쉬세요. 그 말 한마디에 미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여기서는 쉬세요.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김미숙 씨, 혹시 저녁 먹고 가시면 안 돼요? 저녁이요? 네.
오늘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미숙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저녁까지 먹으면 집에 9시는 돼야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이 뭐라고 하시진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갈게. 밥 냉장고에 있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와, 이정훈 씨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웠어요. 김미숙 씨, 식탁 좀 차려주실래요? 네. 미숙 씨는 식탁에 그릇과 수저를 놓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이 집이 더 편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이정훈 씨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저도요. 밥을 먹다가 이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 네. 저 욕심이 생겨요. 무슨 욕심이요? 이렇게 매일 김미숙 씨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그럼 이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미숙 씨, 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미숙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저 진심이에요. 김미숙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혼하시고 저랑 같이 사세요.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결혼 35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미숙 씨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저녁 약속 있다고 문자 보냈잖아. 매일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미숙 씨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 무슨 친구를 이렇게 맨날 만나? 당신은 내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미숙 씨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5년 동안 나한테 관심 가져본 적 있어? 내 이름 불러본 적 있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밥 해주는 기계가 아니라고. 미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방에서 미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훈 씨의 제안, 이혼,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결정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낄 때마다, 이정훈 씨의 집을 떠나기 싫어지는 걸 느낄 때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행복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 35년 동안 늘 그래왔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당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요즘 이상해. 뭐가? 당신이 예전이랑 달라. 미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다른 사람 같아.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미숙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만나? 미숙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면 왜 이렇게 맨날 밖에 나가?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내가 화장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35년 동안 당신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젠 나도 좀 살고 싶어. 눈치? 내가 언제 눈치 주라고 했어? 눈치를 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잖아.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적 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는 당신 밥이나 차려주는 사람이었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게, 이제는 나도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야? 미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나 나갈게. 어디? 친구 만나. 또? 응. 또? 미숙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미숙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나면 어때? 당신은 35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의 집. 김미숙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 뭐요? 제가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거요. 이정훈 씨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훈 씨, 네, 저 이혼할래요. 이정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을 살았는데도 제가 누군지 몰라주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김미숙 씨, 저 나쁜 사람 맞죠?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하고. 아니에요. 이정훈 씨가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미숙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행복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가끔은 그래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함께 할게요. 미숙 씨는 이정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훈 씨, 저랑 같이 살아줄 거예요? 네. 제가 평생 김미숙 씨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미숙 씨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남편은 TV를 끄고 미숙 씨를 봤습니다. 뭔데? 이혼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쳤어? 35년 동안 참았어.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도, 내 이름 안 부르는 것도, 나한테 관심 없는 것도. 미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행복? 그게 뭐가 불행해? 밥 굶긴 적 있어? 때린 적 있어? 그게 다야? 안 굶기고 안 때리면 끝이야? 미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존중받고 싶었어. 여자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다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 적 있어? 그게 한 번이라도 내가 예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잖아. 한 번도. 미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다른 사람 만났어.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남자. 나를 여자로 봐주는 남자. 이게 지금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디 사는 놈인데 내가 가서 안 돼. 미숙 씨도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결혼해놓고 딴 남자 만나고. 당신은 잘못 안 했어? 미숙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 건 잘못이 아니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 이제 그 사람이랑 살 거야. 이혼해줘.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내가 말할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미숙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생각 좀 더 해봐. 우리 35년이나 살았잖아. 미숙 씨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35년을 살았는데도 당신은 나를 몰라. 그게 더 슬픈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름도 부를게. 당신 하고 싶은 것도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가지 마.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왜? 내 마음이 이미 떠났으니까. 미숙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정훈 씨의 집. 문을 열자 이정훈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짐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서 주세요. 이정훈 씨는 가방을 받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김미숙 씨 집이에요. 미숙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김미숙 씨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미숙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 아빠랑 이혼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한다고.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35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더라. 엄마, 나이 드셔서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사세요.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롭긴요. 아빠랑 사시잖아요.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어. 엄마, 다른 사람 만났어. 네.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다른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행복 찾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미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째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불륜이잖아요. 불륜이든 뭐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엄마 걱정은 안 하고 체면만 걱정하는구나. 엄마,
미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뭐래요? 반대해요. 당연하죠. 힘드시죠?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제가 행복할 차례예요. 한편 집에 혼자 남은 남편.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해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을 데워 먹으려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밥상, 빨래, 청소, 그 모든 게 아내의 손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혼하신대요? 응.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났대요? 그런 것 같아. 아빠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나 때문이야? 당연하죠. 평생 엄마한테 무관심하게 굴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무심한지. 그래도 엄마는 참고 사셨는데. 미안하다. 엄마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이정훈 씨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이정훈 씨였습니다. 나 미숙 남편이요. 이정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미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뭐? 내가 잘못했어. 35년 동안 당신을 사람으로 안 본 거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어. 미숙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줘. 내가 잘할게. 앞으로는 당신을 제대로 대할게. 늦었어. 미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미 떠났으니까. 35년 동안 당신한테 줬던 마음, 이제 하나도 안 남았어. 미숙아.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름 불러봤자 소용없어. 내가 필요한 건 35년 전이었어. 제발, 돌아가줘. 나는 이제 이 사람이랑 살 거야. 남편은 이정훈 씨를 봤습니다. 당신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정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목숨 걸고 지켜드릴게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정훈 씨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는 이정훈 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황혼이혼.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래? 불륜이었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했네. 하지만 미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미숙 씨, 여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함께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함께 커튼을 골랐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이정훈 씨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저는 김미숙 씨가 좋아하는 게 먹고 싶은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 하지만 미숙 씨에게는 기적 같은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숙 씨는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옆에서 이정훈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주전자를 올려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김미숙 씨? 뒤에서 이정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 깼어요? 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차 끓이고 있어요. 같이 마실래요? 좋죠. 두 사람은 나란